20살 된 딸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딸아이 하나만 생각하며 지냈는데 요새 삶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잘한 선택이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냉정하게 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에게 좋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0살에 이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남편과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연애하다가 고3 때 임신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일이 났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공부도 제법 잘했었는데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고 남편 집안은 대대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고요. 그러니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 간신히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교에 붙었었는데 시댁에서는 제 대학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배에 불러서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 입학할 때쯤이면 배도 남산만 할 텐데 어쩌려고 지금 대학에 가겠다는 거야? 차라리 애 낳고 산후조리도 하고 어느 정도 애 키운 후에 대학을 가야지.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애는 어쩌려고? 그러네. 말대로 애 낳고 나서 대학 다닌다고 치자. 그럼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할머니가 봐줄 거니? 아니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봐주시는데 어머님께서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 수업만 받고 바로 올게요. 저랑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아이 보고 낮은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 대학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 학기만 다니면 다음에는 휴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내가 왜 네 애를 봐주니? 너 지금 결혼했다고 이제는 내 육아까지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야? 됐다. 난 내 애 봐주지 않아. 그러지 말고 애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학 진학을 해봐. 솔직히 너랑 우리 아들이 같이 대학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겠니? 너희들이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모를까. 어떻게 같은 학교 학과에 지원을 했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잖니. 너 생각보다 애 보는 거 쉽지 않다. 애 보며 수유는 안 할 거니? 수유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입학하고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교수님들한테라도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어머님, 저 꼭 대학 가고 싶어요. 한 학기만이라도 마치게 도와주세요. 다음 학기는 제가 휴학을 하던지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그러지 말고 이번 학교는 포기를 해. 할머니가 원하는 거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애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 예정일이 3월 이후라고 해도 언제 아이 낳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려고 그래? 다음에 아이 낳고 나서 대학 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줄게. 그러니까 대학은 포기하자. 저도 말도 안 되는 고집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꼭 대학에 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절 계속해서 회유했고 결국 전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까지 남편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댁에서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둘이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죠. 문제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발생했는데 남편은 대학에 가고 난 후에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을 했어요. 말로는 학업도 병행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말 한마디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하는 말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죠. 서운함이 쌓이던 차에 아이는 9개월 만에 빨리 나오게 되었고 양수가 새어나오자 부랴부랴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듣게 된 말은 무정하고 매정한 말이었어요. 여보, 아이 이제 나올 것 같아.
자꾸 물이 흐르길래 뭔가 해서 전화해봤는데 양수가 터진 것 같대. 어떻게 하지? 나 무서워, 여보. 어머님, 아버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얼른 와주면 안 될까? 일단 가방은 대충 싸놓긴 했는데 배가 점점 아파와서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아직 예정일 많이 남았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야, 예정일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일찍 나올 리 없다고 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 그리고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니까. 나 오늘 동기들이랑 술 마실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 너 자꾸 화장실 안 가서 배 아픈 거라니까. 저번처럼 양수가 아니라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야. 병원에서도 양수 터진 것 같다고 했는데 여보, 나 진짜 무서워. 저번 주만 해도 아이 건강하게 잘 움직였는데 태동도 줄어든 것 같고 그냥 오늘만 좀 와주면 안 돼? 동기들한테 집에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정말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어떻게 약속을 취소해? 넌 대학 안 가서 모르겠지만 동기들끼리 잘 지내야 나중에 좋은 거야.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집구석에만 있는 애가 뭘 알겠냐. 그리고 애 한 번 낳아본 적도 없는 게 무슨 양수 터진 줄 바로 알아? 병원에서도 네가 그렇게 호들갑 떠니까 오라고 하는 거지. 너 혼자 가봐. 별거 아니라고 할걸. 정 뭐하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보던가. 결국 남편은 제 말에도 집으로 오지 않았고 전 흐르는 양수를 닦으며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만취한 남편을 시댁에서 끌고 온 후에 겨우 전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를 안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내내 아이가 잠을 못 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핑계로 시댁에서 통학을 하겠다며 가버렸죠. 일주일에 평일만 왔던 남편은 점점 주말까지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연락도 되지 않자 전 한 달이 간 넘은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여기 왔나요? 학교에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먼저 와봤어요. 벌써 2주 동안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연락도 안 받고 있어요. 아이 보러도 안 오고. 어머님,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는데 친구들도 자기 연락은 안 받는다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어요? 아니, 몇 주 전에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애가 왜 여기를 와? 너희 혹시 싸웠니?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희 그렇게 철없을 때 사고 치고서는 부모 속 이렇게나 썩이더니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애까지 나왔으면서 철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 너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나 제대로 봐야지. 남편 연락이 안 된다고 시댁에 찾아오는 게 어디 있니?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연락이 돼야죠. 남편이 전화는 안 받고 피하는데 무슨 일인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연락은 돼야 제가 뭔가 물어보죠. 벌써 아이 분유는 떨어져 가고 생활비도 없어요. 이러다가 저 먹을 거 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니면 아이라도 낮에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밖에서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안 오니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너 하는 꼴 보니 우리 아들이 마음이 돌아섰나 보네. 마음 돌아선 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도 아들 얼굴 저번에 네 집 가라고 한 이유로 못 봤으니까 여기 찾아오지 마. 여기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결혼한 거 모르고 이렇게 며느리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말고 할 말이 있거든 전화로 해. 시댁에서는 절 쌀쌀하게 대하며 내쫓았지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오더라고요. 문 앞에서 시어머님은
혹시라도 제가 있을까봐 주변을 살피더니 남편을 쏙 하고 시댁으로 들여보냈죠. 그 장면을 보고선 저와 아이는 그렇게 버려졌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로 전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시댁을 찾아갔는데 남편은 꼴도 보이지 않았죠.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저도 저 싫다는 사람 붙잡아 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는 대학도 못 갔고 직업도 없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커요. 어머님께서 아이 1년만 좀 맡아서 키워주세요.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지만 아이만 좀 키워주시고 제가 1년 후에 다시 데리고 갈게요. 부탁드려요. 이 상태로 이혼하면 전 갈 곳도 돈 벌 곳도 없어요. 어머님 아들이면 그래도 우리 집 대를 이을 수 있으니 데려가실 텐데 딸인데 데리고 가서 뭐하니? 뭐 양육비 청구하려면 그렇게 어차피 아들이 학생이라서 받아도 얼마 못 받을 텐데 변호사 비용만 더 들걸. 그러지 말고 양육비 청구하는 대신에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서 1년 비용 우리가 주면 되지? 솔직히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어머님, 지금 원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어디 맡기지도 못하고 그럼 제가 일을 못해서 그래요. 당장 아이 먹을 분유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평생 맡아서 키워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 자리 잡고 돈 벌 때까지만 아이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핏줄 아이예요. 제가 혼자 낳은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 남편 자식이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자식이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네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못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 애초에 아이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서로 편하고 좋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지? 결혼 못하더라도 아이는 어떻게든 네가 키우겠다고 했던 거. 그거 약속 지켜야 된다. 방값은 일시불로 해줄 테니까 이거 받고 당장 우리 아들 인생에서 꺼져. 끝까지 남편은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 아이와 둘만 남게 되었죠. 제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깊어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 할머니가 사시던 낡은 단칸방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등에 업고 일을 해야 했는데 처음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받아주는 곳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백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 업고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면서 착실하게 일했어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그전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번호가 떠서 그런지 남편은 거절없이 바로 받았죠. 나야, 오랜만이네. 다른 게 아니라 딸이 당신 존재를 궁금해. 아직 딸한테 아빠에 대해서 말해준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난 괜찮고 딸 만나도 좋아. 당신 몇 달 전에 우리 딸 어디 학교 다니는지 찾아다녔다는 거 알게 됐어. 뭐 딸이랑 만나보려고 알아봤던 거야? 뭐 그냥 어떻게 살고 있나 알아보기만 한 거야. 어차피 난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지 뭐. 걔한테 애정이나 애착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니까. 단지 호기심에 궁금해서 찾아본 것뿐이니까. 뭔 헛된 기대 따위는 하지 마. 그리고 얼굴 봐서 뭐 할 거야? 이제 와서 아빠 노릇 뭐. 이런 소리 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한테는 딸이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네가 책임지기로 한 거 잊지 않은 건 아니지? 딸이 어디 학교 다니는지 찾았다고 해서 그래도 아빠라고 궁금하긴 했나 보네 했더니만 역시 넌 달라진 게 없구나. 너 같은 아빠를 우리 딸이 보고 싶다고 한 게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딸은 당신 보고 싶어 해. 어디서 봤는지 당신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던데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당신 만나게 되면 슬퍼할 거야.
거짓말하기는 싫으니까 한 번만 만나줘. 지나가다가 만날 일이 있냐? 너랑 나랑 사는 곳도 다르고 급도 다른데 네 딸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절대로 너희는 내가 사는 레벨까지 못 올라와. 다시 말하면 나랑 마주할 일이 없다는 거지. 어쨌든 거짓말하기 싫어도 어쩌겠어. 그냥 죽었다고 해. 애초에 아빠 죽었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걸. 아직까지 왜 말도 안 하고 있냐? 혹시 너 아직도 나한테 감정 남은 건 아니지? 고작 애 하나같이 낳았다고 평생 함께 할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다면 얼른 버려. 남편은 끝까지 딸을 만나보진 않겠다고 거절했고 전 딸에게 사고로 아빠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면 딸이 너무나 상처를 받을 거라 생각했고 그 후로는 전 딸을 더 정성을 다해 키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 노력과는 다르게 딸은 사춘기가 되더니만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딸은 제법 공부를 잘했지만 학교에선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였죠. 선생님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딸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수희야, 엄마가 오늘 선생님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떤 게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까? 엄마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되겠니? 내일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자. 그 집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아, 누가 누굴 보고 훈계를 해? 엄마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났어? 얌전하게만 보였어? 그때부터 남편이랑 까져가지고 아이 가졌냐?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나가다가 엄마 보고서는 그 엄마의 그 딸 이래. 내가 무슨 평판으로 학교 다니는지 아냐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는 할 얘기 없으니까 자꾸 내 생활에 참견하지 마. 엄마가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쓰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였으면 엄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지. 선생님이 그래도 사과를 하면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고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가 도대체 뭘 알아?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애나 낳았으면서 얼마나 밖에서 놀았으면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겠어? 대학도 안 나오고 사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난 엄마 팔자 닮을까봐 너무 무서워. 엄마같이 살까봐 무섭다고. 그렇게 곱게 키웠던 딸이 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선 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고 그나마 딸은 그때 일 때문이었는지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사고는 치지 않았죠.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문제가 터졌는데 남편 쪽에서 갑자기 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가 지금껏 살아있었고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며 딸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아빠 존재를 숨겼던 이유가 뭐야? 아빠네 집안은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니까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이제야 연락이 됐다면서 다 아쉬워하던데 엄마는 왜 무슨 이유로 나한테 아빠를 안 보여줬어? 아빠가 엄마한테 여러 번 연락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대. 날 만나고 싶다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답장 한 번 안 왔다고 하잖아.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수희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다 널 위해서 말했던 거야. 네가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어쨌든 엄마는 그러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야.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어린 나이였다. 거짓말이 상처될 거라고 깊게 생각을 못했어.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엄마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네가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무슨 충격? 아빠는 잘 살고 있는데 엄마는 궁상맞게 살고 있는 게 충격일까요? 혹시라도 내가 아빠랑 살겠다고 엄마 곁 떠날까 봐? 그래서 숨겼던 건 아니고? 엄마한테는 나 말고는 가족도 없잖아. 나 빼고 가족도 없으니까 날 볼모로 나중에 재산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집값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네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다고. 널 맡기려고 했지만 그건 다이를 내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런 거고. 수희야, 다 오해야. 엄마가 다 설명을 해줄게.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사실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진정해. 엄마 말이면 진정할 수 있어? 그동안 좁디 좁은 단칸방에 엄마랑 나 둘만 살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고 거기다가 잘 사는 집이네. 근데 엄마는 이 사실을 다 숨겨놓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왜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기적이네.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의견은 언제 존중을 해줘? 딸은 그날로 제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자취를 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수소문에 남편의 바뀐 전화를 알아내서 전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너무도 당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딸한테 무슨 이유로 연락을 한 거야? 그렇게 자기 딸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20년 동안 당신 한 번 연락 없었어.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20년 세월 동안 딸 생일날 아빠 선물 받아본 적 없고 자랐어. 당신이 죽었다고 하랬잖아. 평생 볼 일 없다고 죽었다고 말하랬잖아. 왜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을 흔들어? 무슨 셈이야? 아니, 내 딸한테 아빠가 연락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 웃긴다. 나도 수희 아빠야. 당신만 수희 엄마가 아니라 나도 아빠라고. 걔는 역시 우리 집 머리 닮아서 약대까지 갔더라. 네, 머리 닮았으면 거기까지 갔겠어? 다 날 닮은 거지. 어쨌든 딸도 이제 내 존재 알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연락할 필요도 없고 딸이랑 직접 연락하면서 지낼 거니까 중간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 2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방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양심이 있니? 여기저기 침 놓고 다닌다고 하더니만 어디 당신 양심에도 침 좀 놔봐.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딸은 없다며? 왜 지금껏 자식 한 명 더 낳지 못했나 보지? 내 딸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마. 다음에 다시 한번 헛소리 했다간 각오해. 와, 당신 뭔가 착각하는데 이제는 딸이 날 보고 싶어해. 나는 그냥 딸한테 날 알려준 것뿐이고 내 딸이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는데 어쩌겠어? 어떻게 딸을 키우길래 엄마가 싫다고 하겠냐? 나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반성해. 오죽하면 딸이 그러겠어? 사실 남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딸은 점점 저에게 거리를 뒀고 하루에 한 번은 통화하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주는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남편이 딸에게 따로 챙겨주진 않는지 연락은 안 하면서 용돈 받는 날이면 용돈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한 번은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길을 걷다가 쓰러졌던 날이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 병원에 있더라고요. 딸, 공부하느라 바쁘니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근처 종합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집에 가보면 엄마 지갑 들어있는 가방이 있거든. 그것만 병원으로 좀 가지고 와줘. 지금 병원비 수납을 해야 하는데 낼 돈이 없어서. 너 보고 내 달라는 건 아니고 아니면 병원비만 잠깐 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집에 가서 바로 이체할게. 알았지. 하다 딸한테 아예 돈 구걸해? 와, 안 그래도 엄마 어릴 적에 이것저것 쇼한 거 많이 들었어. 말로만 듣던 쇼가 이거구나. 아빠가 지긋지긋했다면서 말하던데 엄마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병원은 무슨? 엄마 거짓말하는 거지? 됐고 엄마가 알아서 병원비를 내든지 해. 왜 딸 돈을 그렇게 갈취하려고 그래? 갈취?
내가 너한테 병원비를 다 내달라고 한 거니?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수납을 해야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서 그래. 내가 부탁할 사람이 어디 있니? 한 번만 병원에 지갑 좀 가지고 와주렴.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엄마. 엄마가 인생을 막 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나 바쁘니까 그냥 지갑 귀국으로 보낼게.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던가. 그리고 이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딸아,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와는 항상 거리를 뒀죠. 딸은 약대를 졸업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듯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물어보니 취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언제부터 취직한 거야? 엄마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잘 됐다, 정말. 취직하고 엄마 집에 올래? 취직 기념으로 축하 파티라도 하는 건 어때? 오늘은 언제 끝나니? 늦게 끝나더라도 엄마랑 오랜만에 축하 술이라도 한잔하자.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아빠랑 이미 어제 축하 파티 했어. 그리고 직장도 아빠가 추천서 써줘가지고 들어가게 된 건데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 건 친구들이랑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엄마는 무슨 자식들이랑 축하 파티를 끼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뭘 했다고 축하 파티를 해? 그래도 너무 서운하다. 엄마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는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엄마랑 같이 파티는 못 하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고. 엄마, 그 코딱지만 한 방에서 나 키워준 거 내가 고마워해야 돼? 아빠가 능력도 없는 엄마. 그래도 자식 잘 키우라고 준 돈은 다 어쨌어? 엄마, 나 가지고 장사하고 그러려는 건 아니지? 아, 하긴 그러려고 거짓말까지 다 해놨는데 딸은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듯했고 그 후로 딸과는 더욱 연락이 되지 않았죠. 전 딸과 만나보려고 연락을 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몇 달은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자책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은 없었어요. 딸에게 메시지도 남겨보았지만 답을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을 딸과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지냈어요. 제 분신과도 같았던 딸이 그렇게 연락도 되지 않자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지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네 딸내미. 아유, 그 친구 진짜 정신이 나갔어. 아주 돈에 미쳐가지고 키워준 은혜는 눈꽃만큼도 보이지도 않는가 봐. 너 그거 알기나 알았어? 내 전 남편 네 집에서 왜 네 딸한테 접근했는지 그거 물어봤어? 하긴 그쪽 집안에서 뭐 사실이나 말하겠냐? 내 딸도 참 그렇다.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키워줬더니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딸 말이라고 틀린 건 없지 뭐. 솔직히 내가 열심히 산 거 말고는 딸한테 뭐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딸이 하는 말에서 틀린 말이 뭐가 있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딸 말대로 나는 나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지. 뭐? 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네 딸을 안 보겠다고 한 건 그 집안 식구들이야. 너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20년을 평생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하지 않냐고? 너처럼 해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니? 매일 새벽마다 딸은 밥 지어 먹여보내고 용돈 한 번 못 준 적도 없고 걔가 비싼 옷이며 신발이며 사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 사주고 네 몸 갈아가면서 걔 약대 보낸 게 넌데 왜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마음 단단하게 먹고 너도 네 살 길 찾아. 아무리 지인이 저에게 말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락 없이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지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죠.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선 전 부랴부랴 예식장으로 찾아갔답니다. 가보니 딸 가족으로 한의사 집안 가족 모두 불렀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자 딸은 절 보고선 화들짝 놀랐죠. 너?
너 어떻게 결혼하는데 엄마를 부를 생각도 안 해? 아니, 말도 꺼낼 생각이 없었던 거야? 너한테 엄마라는 자리가 고작 이 정도였니? 내가 한평생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혼식 초대도 못할 정도로 난 엉망인 엄마였어? 아,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결혼식 끝나고 나 신혼여행 다 다녀오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세요. 누가 들어와서 보면 어쩌려고? 도대체 누가 볼까? 왜 걱정을 하는 거야? 난 네 엄마야. 네가 젖먹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저 사람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100원 하나 준 적 없었어. 다 내가 널 여기 키운 건데 왜 무슨 이유로 날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워달라고 했어? 난 돈이 많은 부모가 필요해. 엄마처럼 가진 거 뭐 없는 부모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엄마 자리를 요구해? 제발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 그럼 안쓰러워서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시댁에는 엄마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주머니. 전 제 아빠 딸이니까. 딸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선 전 멍하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려봤지만 신혼여행 후 한 달 지난 후에도 딸은 연락도 한 통 오지 않았죠. 전 딸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을 걸고 피눈물 복수를 준비했어요. 사실 결혼식 날 놀랐던 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돈댁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이혼하고 갓난 아기를 업고 일을 했던 첫 번째 음식점 사장님이셨답니다. 인연으로 좋은 백반집을 소개해줘 제 일이 잘 풀리게 된 거였는데 바로 은인과 다름없는 사장님이 딸의 시부모님이 되신 거였어요. 부랴부랴 핸드폰 번호만 받고 나왔던 게 생각이 나. 전 연락을 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축하 대접을 해드리겠다며 양가 가족분들 모시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시라고 연락을 해드렸어요. 약속날 아무것도 모르고 딸과 남편은 사돈댁과 함께 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절 발견하더니 딸과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반갑네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뵙고 이게 인연이구나 싶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사실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어요. 사장님께선 저기 저 며느리가 홀아버지 외동딸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업고 있었던 그 갓난아기가 바로 저 아이랍니다. 딸이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다면서요? 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는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는데 사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가요? 그때 그 어린아기가 우리 며느리라고? 이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줌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없는 분이신데 왜 자꾸 거짓말 하시냐고? 어머님, 저분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선 저러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죽도록 싫어하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대신 내가 말해주는 건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사장님, 충격이 크시겠지만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돌봐주셨던 그 갓난아기가 이 아이라고요. 은혜, 이렇게 갚아드릴 줄이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빨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어요. 너, 이게 사실이니? 사돈, 정말 작정하고 저 속이신 건가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사돈 집안이 믿을 수 있는 집안이라 혼인 허락을 했는데 어떡해요? 됐습니다.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으니 따로 할 건 없겠지만 손해배상 값은 치르시겠죠?
홀아버지의 외동딸로 갔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전 폭로를 했고, 딸은 그 후로 남편과 파혼을 했다더라고요. 그 다음 저에게 따지러 온 딸에겐 남편이 다시 딸에게 연락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야. 이러고도 나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가 자식 혼사를 망쳐? 이러고도 엄마야? 딸이 잘 되는 게 배 아파? 나는 남편이랑 헤어져서 궁핍하게 사는데 딸은 아빠랑 잘 지내고 잘 살게 돼서 배 아파서 그랬냐고? 배가 아파? 넌 네 아빠가 20년 동안 아무 관심도 안 하다가 널 찾은 이유도 모르겠지? 네, 아빠 신장 아파. 아빠 아마 얼마 못 가 이식해야 될 지경일 거야. 몸이 안 좋으니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뭐해. 결혼도 못 했던 거지. 너 말고는 자식도 못 낳았어. 몸이 안 좋으니까 너 학교 들어갈 때 네 아빠가 넌 안 찾고 네 혈액형이며 건강 상태만 알아봤다고 하길래 수상하다 싶었는데 너한테 신장 받고 싶어서 접근한 건 알고 있니? 거짓말. 엄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 그럼 왜 나한테 돈 주겠다고 했겠어? 그리고 약국도 열어준다고 왜 말하고? 엄마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야? 나 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헛소리 하는 거 같으면 당장 약국 열어달라고 해봐. 아마 거기서 지금 당장은 못 해준다고 할걸. 널 위해 인생을 바쳤어. 그런 엄마를 버려? 내 인생에 100원 한 장 써본 적 없는 내 아빠랑 평생 살아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족속들인지 네가 뼈저리게 느껴봐. 남편은 자기 신장 기증을 위해 딸을 찾아낸 거였고 딸과 친하게 지내야 쉽게 이식받을 수 있으니 그 몇 해 동안 온갖 연극으로 딸의 마음을 얻은 거였어요. 딸은 그 사실도 모르고 속았지만 동시에 저를 저버렸고 25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제 성이 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던진 돌멩이는 딸과 남편 시댁에 큰 충격이 되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딸은 사기혼으로 위자료를 내야 했고 남편은 그토록 공들였던 딸에게 신장도 받지 못하게 됐죠. 게다가 이 일이 여기저기 소문나서 가족이 경영하던 한의원은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잘못했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아직까지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요.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한 지인이 이제는 용서해 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적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